안녕하세요. 노후생활 백서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인생을 남에게 평가받는 건 물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내 자산이나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몇 등 정도 될까 궁금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계를 통해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평균 연봉과 순위, 그리고 순자산의 등급 함께 알아보시죠. 50대, 60대 이상을 위한 꿀팁 저장소 노후생활 백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월급이 평균보다는 많은 편일까? 남들은 한 달에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남들에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도 큰 실례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월급 얼마 받는지는 조심스러울 수 있는 질문일 텐데요. 2022년 고용노동부에 가입된 1115만 명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연봉 순위부터 알려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앞으로의 내용은 통계에 의한 평균값일 뿐이니까요. 초고액의 연봉자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균값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정말 단순히 수치로만 가볍게 보시길 바래요. 연봉 2,400만 원입니다. 상위 67%, 세금 및 기타 비용 제외한 실수령액은 182만 원이네요. 연봉 2,700만 원은 상위 61%이고 실수령액은 200만 원입니다. 연봉 3,400만 원이 되면 상위 49%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네요. 실수령액은 256만 원 되겠습니다. 연봉 4,100만 원입니다. 상위 40%이고요. 실수령액 305만 원이네요. 연봉 4,387만 원은 2022년 2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평균값이 아닌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치에서는 50%가 아닌 상위 37%에 위치합니다. 실수령액은 325만 원이네요. 다음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상위 30%이고 실수령액은 368만 원입니다. 연봉 6,400만 원이 되면 무려 상위 20%네요. 실수령액은 465만 원입니다. 드디어 상위 10%에 연봉 8,300만 원입니다. 연봉 8천이라니 대단하네요.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에서는 임원급에 해당하는 연봉일 텐데요. 세후 586만 원을 수령하네요. 자부심 가질만한데요? 마침내 연봉 1억이 나왔어요. 말로만 듣던 연봉 1억이네요. 상위 7%, 실수령액은 가구수에 따라 660에서 69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위 1%의 연봉 1억 8천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넘사벽이네요, 정말.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연봉 순위였고요. 이번에는 50세 이상의 소득 분포를 알려드릴게요. 50대는 확실히 근속기간과 직책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상당히 높은 평균 소득을 받는데요. 50에서 54세의 평균 연봉은 6,177만 원이었습니다. 하위 25%의 평균 연봉은 2,929만 원, 중위권에 위치한 연봉은 4,598만 원, 그리고 상위 25%의 연봉은 8,048만 원이었습니다. 55세에서 60세의 연봉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은퇴의 영향 때문인지 50대 초반보다는 평균적으로 줄어든 편입니다. 그리고 50대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비정규직 전환 인구가 많아서 연봉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순자산에 따른 인구 비율을 알아볼게요. 먼저 순자산이 무엇이냐 하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해요. 여기서 총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뉘는데요. 금융자산은 적금, 예금, 주식, 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금액으로 보여지는 자산을 말하고요. 실물자산은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필요한 자산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총자산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평균 금융자산이 1억 2천만 원, 평균 실물자산이 4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나는데요.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평균 순자산은 4억 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구간별 가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순자산의 중앙값은 2억 4,6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즉, 나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억 4,600만 원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딱 절반 인구보다는 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괴감 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 통계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순자산 5억으로 상위 약 35%입니다. 그런데 순자산 5억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는데요. 순자산 5억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잠깐, 순자산이 10억인 사람 2명이 있을 때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만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과 지방에 1억짜리 주택과 현금을 9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둘 다 순자산이 10억이지만 삶의 차이는 크게 다를 수 있겠죠. 거주 지역, 부양 가족, 자산의 형태에 따라 부자라는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겠습니다. 부자 등급 첫 번째 실버입니다. 순자산 11억 이상,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1억이라니 벌써부터 부럽네요. 다음 골드입니다. 순자산 24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한민국 상위 5%의 골드 클래스 부자가 되네요. 그 다음은 플래티넘이에요. 순자산이 32억 8천만 원 이상 되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순자산 45억, 어마어마하네요. 당신은 대한민국 0.5% 다이아몬드급 부자시네요. 마지막으로 로얄 등급입니다. 무려 78억, 순자산이 78억 이상 되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0.1% 부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과 자산, 그리고 상위 10% 이내의 자산가 비율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으로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건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연봉이나 자산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생엔 돈 말고도 중요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저 재미로만 참고하시길 바라고 혹시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